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 어드바이저입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이 아니라 사실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30년물 국채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3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가 1%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국채금리 차이가 없어졌다. 1%대에서 만났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은 약 한 20% 정도 EWJ라는 ETF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FXI라고 하는 중국 대표적인 ETF, 가장 큰 ETF입니다. 중국 관련 투자 중에서는 그 ETF가 약 한 20% 가까운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사이에 봤더니 일본은 약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 ETF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관련돼서 상당히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파편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권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아시아 지역이 사실 미국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한중일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이 세 국가가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일본이 사실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둘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시아 권역이 미국의 어떤 경제 권역과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일본,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사실 미국과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충격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중요하니까요.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중국이 거의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물가 부분에 있어서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방향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물가에 어떤 우려가 있는 일본, 즉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일본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국, 이 둘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물 국채 금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고 이제 물가가 이제 오히려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그 사이 동안에 미국 국채를 팔아서라도 환율의 방어에 나서는 듯한 아주 공식적인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구두 개입까지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미 봤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저환율 정책에서 벗어나서 고환율 정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환율 정책을 써서 일본 뭐 주가 지수라든지 경제의 어떤 포텐셜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쥐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혀 이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실제 가처분 소득은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의 어떤 약세가 정치권의 큰 부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퍼치를 지키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막 팔아서 위안화를 되사하면서 이제 환율을 방어해 오긴 했는데 결국 봤더니 그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즉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환율 약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을 좀 진정시켜서 더 이상 엔저가 지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따라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사실 둘 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방향은 물가처럼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방에 이런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주가 지수, 특히 ETF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FXA나 EWJ와 같은 대표적인 미국에서 글로벌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ETF의 가격 자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중국이 급등하고 오히려 일본이 빠지면서 장기 수익률의 그 폭을 많이 좁혀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과 그리고 그 정치적인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번 쪼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이제 고환율 정책을 지속해 왔던 중국을 이제 전향적으로 바꿔서 이게 금리에서 보듯이 환율을 좀 약세가 지속되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용인하는 듯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엔화를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오히려 ETF 기준으로는 EWJ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사실 주가 지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기 부양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반등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보다는 경기 부양적인, 즉 주가 지수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더 유리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속성이 없다. 이게 사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또 착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사실 교재pháp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중국을 투자할 것이냐 혹은 일본을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놓고 분석해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미국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과 일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국가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추가적으로 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한 20% 오르고 일본이 한 2% 정도 빠지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4.1%일 때에 1%에 육박한 이 두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공유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1%의 금리가 사실 오히려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고 중국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과하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라든지 실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도베였습니다.